산속 웅덩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다녀갈까 궁금했다. 1년 동안 산속 웅덩이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들을 촬영했다. 겨울과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웅덩이에 물이 고였다. 동물들이 찾아왔고 이 작은 웅덩이는 놀이터가 되었다. 산속의 작은 웅덩이에는 어떤 동물들이 다녀갔을까? 우아하고 아름다운 몸 놀림이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이 유려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마치 한 쌍의 무술고수가 합을 맞추듯 공중에서 합을 맞춘다. 삭 어미와 3마리의 새끼가 7월 말에 나타났다. 덕분에 매우 귀한 새끼들의 놀이 행동을 볼 수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새끼들은 은닉, 도망, 추적 등 다양한 놀이 행동을 보여주었다. 5월경에 태어났을 테니 2~3달이 지났다. 지금 나이면 이런 놀이 기술을 통해 한창 사냥법을 익힐 시기다. 이 가족은 8월 4일 밤에 이곳을 떠났다. (10월) 중순이 되자 성체가 혼자서 반복적으로 이곳에 출현했다. 살근 태어난 지 4~5개월이면 독립한다. 어쩌면 지난 8월에 왔던 어미일 수도 있겠다. 새끼들을 다 독립시키고 혼자 이곳을 찾은 것이리라. 바위 위 표범인가? 범상치 않다. 살 크기는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생김은 표범을 닮았다. 몇 가지 특징으로 고양이와 구분된다. 눈에서 귀 쪽으로 넘어가는 선명한 2줄의 검은 띠가 있고 다리의 전무늬는 수평 방향 띠 모양을 이룬다. 이마에서 코로 이어지는 2줄의 흰띠가 특징이다. 귀는 크지 않고 그 끝은 다소 둥글며 귀의 뒷면에는 검은색 바탕의 중간에 흰 반점이 있다. 쏜살같이 달려오는 넌 누구? 담비는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이른 아침, 웅덩이는 왜 뒤적거리고 있나? 무얼 건져 먹고 있나? 담비는 잡식성이다. 머루를 먹으면 분홍색, 다래를 먹으면 파란색 똥을 눈다. 먹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똥색이 다르다. 똥은 작은 바위 위나 쓰러진 나무 둥치 위에 눈다. 땅바닥에서 곤충 먹이라도 찾고 있나? 담비는 목털이 연한 노란색이라 노란 목도리 담비라 불린다. 이 동물은 누구일까? 너구리인가? 오소리인가? 너구리와 오소리는 낮에는 구분하기 쉽다. 그러나 야간에는 구분이 애매할 때가 많다. 얼굴이 찍혀주면 구분이 용이한데 카메라에는 종종 옆모습이나 뒷모습만 찍힌다. 야간의 뒷모습만으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너구리 부부다. 뒷모습만으로 너구리와 오소리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꼬리털색이다. 흑백 영상에서 너구리는 뒤에서 보면 꼬리털의 끝이 그을린 듯 검은색이다. 반면 오소리 꼬리털은 밝은 회백색이다. 몸통과 비슷하거나 좀 더 밝은 색이다. 앞모습이 촬영되면 밤에도 구분은 훨씬 더 쉬워진다. 너구리는 눈 근처의 검은 띠가 뺨 뒤쪽으로 수평으로 넘어간다. 선글라스를 쓴 모양이다. 반면 오소리는 이마에서 눈을 지나 코로 이어지는 2줄의 검은 띠가 수직으로 내려온다. 야간 촬영 영상에서 너구리 꼬리는
뒤에서 보면 짙은 흑색이지만 옆에서 보면 꼬리의 등쪽 면은 흑색, 그 아랫면은 회백색으로 보인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야간에도 너구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얼굴 모습을 통해서도, 뒷모습의 꼬리털색을 통해서도,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며 빨리 달릴 때에도, 심지어 꼬리만 보이더라도 이제 너구리를 알아볼 수 있다. 너구리 부부는 9월 23일 이 웅덩이에 왔다. 약 한 달간 머물면서 신나게 놀다 10월 25일 떠났다. 웅덩이에 물이 찾아 물을 첨벙대며 수영도 하고 신나게 물놀이를 했다. 물이 없을 때는 웅덩이 바닥에서 벌레 같은 뭔가 먹을 것을 찾기도 했다. 너구리는 한 달 동안 39번 촬영될 정도로 멧돼지 못지않게 이곳을 좋아했다. 담비처럼 질주하기도 했고 개구장이처럼 나방을 쫓아 웅덩이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마에서 눈, 코로 이어지는 선명한 두 줄의 흑갈색 띠, 몸털보다 밝은 회백색 꼬리털, 오소리의 특징이다. 오소리는 5월부터 이곳 웅덩이 근처에서 촬영되었다. 동선이나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한 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식이라도 해두려는 듯 가다 주저앉고 가다 주저앉으면서 항문 향기샘으로 냄새 표지를 하면서 지나간다. 이 녀석은 낮에는 웅덩이 근처를 그냥 지나쳐갔고 주로 밤에 산비탈 오소리굴에서 내려와 웅덩이를 뒤적거렸다. 산비탈 우측 사면으로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니 그곳에 오소리 굴이 있나 보다. 오소리도 담비처럼 잡식성이다. 똥은 흙바닥에 는다. 자세히 보면 소화되지 않은 열매의 씨앗을 볼 수 있다. 청설모 2마리가 쫓기 놀이를 하고 있다. 꽥꽥 거리는 소리도 없고 행동이 격렬하지도 않아 세력권 다툼 같지는 않다. 오히려 쫓고 쫓기는 모습이 즐겁고 다정스러워 암컷과 수컷 간 짝짓기 쫓기 행동인 듯하다. (3월) 수컷 고라니가 털갈이 중이다. 마치 상처로 착각하기 쉬운 길쭉한 털갈이 진행 흔적이 등에 비스듬히 그어져 있다. 여름이 왔다. 고라니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 아래 위 좌우 끊임없이 고개를 움직이며 경계의 눈길을 놓치지 않는다. 풀을 뜯다가도 틈틈이 바닥에 코를 대고 포식자나 동료의 냄새도 탐색한다. (1월부터) 계속 이곳에 출현한 수컷 고라니인 듯하다. 이제 (6월) 털갈이를 끝내서인지 깔끔하다. 고라니 수컷은 노루와는 달리 뿔은 없고 하얀 송곳니가 길게 뻗어 나와 있다. 고라니 암컷이다. 고라니는 짧은 꼬리가 있다. 걸어 다닐 때는 엉덩이에 딱 붙이고 다녀 마치 꼬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고라니 암컷이다. 암컷 고라니는 수컷과는 달리 엄니가 돌출되어 있지 않다. 암수 모두 꼬리는 엉덩이에 찰싹 붙이고 다닌다. 고라니 두 마리가 우측 사면에서 빙빙 돌더니 달려왔다. 점핑할 때 뒤따라가는 녀석의 뒤로 뻗은 꼬리를 보고 고라니임을 알 수 있었다. 노루 암컷이다. 노루 암컷과 수컷은 엉덩이에 흰 털 패치가 있다. 수컷은 뿔이 있고 암컷은 뿔이 없다. 꼬리는 약 2-3cm 정도로 짧아서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신 길게 자란 털 뭉치가 쭉 뻗어나와 꼬리처럼 보인다. 노루 수컷이다. 수컷 성체는 뿔이 세 갈래다. 국내 사슴과에는 노루, 외래종인 꽃사슴, 고라니 모두 세 종이 살고 있다. 이 중 노루와 꽃사슴 수컷은 뿔이 있고 고라니 수컷은 뿔이 없다. 대신 송곳니가 뻗어나와 있다. 노루 1년생 수컷이다. 1년생 수컷은 단순히 일자형 뿔이다. 암컷 노루와 두 마리의 새끼 노루다. 너구리 뒤에 숨죽인 듯 유령처럼 노루가 서 있다가 너구리가 사라지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겨울에 대비해 두툼하게 털갈이를 단단히 했다. 이 수컷은 큰 덩치에 비해 겁이 많고 매우 소심하다. 낙엽 아래 물을 마시러 가면서 몇 번이나 움직이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주변을 탐색했다. 멧돼지는 덩치는 커서 위압감을 줄지는 몰라도 인간이나 포식자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천성적으로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다. 웅덩이 옆에서 앞발을 땅에 비비는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낙엽을 긁어내거나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았다. 이 행동은 앞발에 있는 분비샘을 이용해 냄새 마킹을 하고 있는 행동이다. 가을에 4마리의 멧돼지 무리가 웅덩이를 찾았다. 이곳에서 한동안 놀이도 하고 잠도 자면서 휴식을 취하다 떠났다.
가을 단풍과 잘 어울리는 황갈색의 털, 드문 색깔의 털을 가진 수컷이 웅덩이에 왔다.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 나를 쳐다본다. 벌렁거리는 콧구멍과 작은 눈, 순박한 얼굴이다. 주둥이 코로 흙을 퍼올린다. 또 퍼올린다. 계속 퍼올린다. 멧돼지가 만들어낸 산속 작은 구덩이. 내년 여름에도 이곳에는 물이 고일 것이다. 그러면 올 여름처럼 이 웅덩이에는 다시 많은 야생동물들이 찾아올 것이다.